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포인트, 0.05% 하락한 2093.34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오른 674.7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종일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특징적인 점은 계속해서 한일 경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시행 이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일부 대형 IT주 종목으로 중심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 홀로 2,335억 원을 순매수를 하면서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째 사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업종 섹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2,670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1,871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547억 원, 그리고 삼성전자 117억 원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우호적인 가운데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에는 신중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요 시기와 함께 반도체 실적 바닥 모멘텀에 관련돼서 그것이 4분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올 즈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일 텐데요. 바로 어제였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이 물밑 중재에 대한 여부도 우리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달 말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리고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실적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일 관계에 관련된 이슈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을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번 달에 있는 큰 이슈는 한 차례 지나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7월 달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참여 선거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제 승리로 끝나느냐 패배로 끝나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도 장기화될지 아니면 게릴라성으로 끝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베의 이제 반쪽짜리 승리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단 의석수를 3분의 2 정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일단 여권 쪽에서 자민당이나 공명당 쪽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를 했지만 3분의 2 정도 개헌석까지는 이제 발의를 하지 못할 정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직까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참의원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미국 쪽에서도 약간 이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동안 좀 관망을 하면서 이번 이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한일 관계 중재에 대한 발언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볼통 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한일 양국을
방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련 이슈는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달 말에 있는 FOMC 이제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 말이 많은데 일단 연준 쪽에서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20일부터 이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7월 말에 금리 인하로 갈지 아니면 금리 동결로 갈지 그거는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들 체크해드리면서 과거의 흐름들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7, 8월 달의 흐름과 최근 증시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7, 8월 달이 여름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증시가 이제 휴가철이 있거나 할 때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작년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보합권에 머물렀었던 그런 흐름들 관측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8월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9월 달까지 작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달 7월 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8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보합권 형태의 박스피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다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이제 8월 중순경부터 다시 한 번 더 증시를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이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맞는 매매를 하시려면은 개별주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해 보시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우리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지금 주식시장도 약간 휴가철에 들어간 듯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빨간불 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빨간불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 대비해서 한 0.1%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사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의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뭐 반쪽짜리 승리라고 하지만은 그 과반수 이상을 좀 확보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 고집을 부렸던 내용들을 더 강경하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더 많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절적인 수혜 부분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8월 달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MSCI 리밸런싱 그다음에 중국 지수에 대한 편입 비중을 높인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좀 불안한 심리들이 계속해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제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그 오늘 움직였던 흐름들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뭐 급락을 시키는 부분들 우리나라 증시에는 계속해서 좀 악재가 끼얹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수가 이제 많이 끌어당겨졌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 종목이 랭킹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형 제약주들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질 때는 증시를 좀 그 파란색으로 좀 물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 휘둘리고 뭐 저기 휘둘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뭐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6월달에 혹은 뭐 이제 5월달에 시장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었던 그냥 대부분의 일반 종목들이 같이 반응이 나오면서 막 강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과 지금 이슈에 대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거기 반사익 종목들이 대부분의 거래량을 좀 휩쓸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그 외인 수급과 그다음에 기관 수급이 아예 좀 증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이제 좀 개인 위주의 장세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테마주, 재료주, 그다음에 좀 빨갛게 또 불태웠다가도 또 긴급하게 또 악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다시 막 파란불로 바뀌고 이런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오늘 반등하는 내용들은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재료주, 지금 시장에서 뭐 반사익 수혜를 받는다던가 시장에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부각을 받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유지가 되면서 690포인트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전략을
전략을 좀 다시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재료주를 통해서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의 수익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재료주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식 YF 전문가님께서 삼합페인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오늘 갑자기 핫해졌어요. 이렇게 보면 볼 수 없는 그런 필름을 발견했대요.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쏘아 붙이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거래량도 거의 없고 계속해서 아주 진짜 납작한 차트들이 움직이다 갑자기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삼합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를 통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의 이제 기업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페인트 관련 종목이고 최근 1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증시가 눌리면서 이렇게 또 기업 실적 악화라든지 이런 이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우하향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일본 이제 규제 관련해서 수출 규제 관련해서 그런 기술 업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뜬금없이 건축 자재 업종인 삼합페인트가 이제 뭐 핸드폰 화면이라든지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는 보안 필름용 UV 도료를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페인트 관련 종목이라고 했을 때 뭐 유가나 학 그런 이제 제품들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원가에 이제 그런 가격적인 영향을 받으면 주가도 내려가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삼합페인트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마치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이때를 기다렸다 하는 듯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5% 정도의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이제 좀 매물 소화하면서 빠져버리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고요. 일명 뭐 피레침이라고 표현도 하죠. 노루페인트뿐만 아니라 조강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세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음봉,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음봉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삼합페인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삼합페인트의 이런 흐름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발적인 이슈를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은 한 번에 상한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별 이슈 종목들 우리가 찾기 힘들다면은 조금 더 크나큰 테마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개별 종목군들로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목도 오늘 핫한 종목이죠. 삼육물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요, 앞서서 삼합페인트보다 조금 더 일찍 쏘아 올리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어요. 일별 시세 한번 볼까요? 일별 시세 보니까 6월 말부터 굉장히 변동성 크게 보이다가 8,500원 7월 1일에 찍고 좀 내려오다가 오늘 또다시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필름 관련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어려워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오늘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또 꽂혔습니다. 사실 지난 6월 달 7월 초까지 해서는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의 흐름들이 좋았었고 좀 경협주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이제 물려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다른 이슈가 좀 붙으면서 굉장히 좀 럭키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을 이제 카톤팩, 우유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과거부터 이제 이 종목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저기 테마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MZ 관련 토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경협주로도 엮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유팩, 카톤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과거에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플라스틱 컵 그거 못 쓰게 하고 종이컵 쓰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마실 때는 머그잔에다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시행이 됐을 때 그때 또 테마주로 친환경 정책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이쪽으로 갔다가 저기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한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경협주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 혹은 이제 친환경 정책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독식하고 있는 고차단성 필름 이 기술들 지금
우리 시장에서 찾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3대 소재들 이런 부분들 왜 그 일본에서 뭐 추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혹은 일본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삼육물산으로 이제 좀 그 이동이 되고 테마가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늘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르고 스피드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육물산이 이 종목이 인기가 많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최대 주주 물량으로 대략 한 80% 정도가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좀 적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저기 끼가 있고 그다음에 테마가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이슈가 들어오면 이렇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추천을 한다거나 이 종목이 굉장히 지금 더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세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탄소섬유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전에는 최초 나왔었던 뭐 불매운동이라던가 3대 소재 관련된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쭉쭉쭉쭉 나왔었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들과 그다음에 일본 수출 규제, 그다음에 그 확대, 그다음에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종목들에게 새로운 이슈와 그다음에 테마를 좀 얹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낸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올라가든 시장이 많이 흔들리든 시장에서 개인 그 물량만 들어오고 외인이 그다음에 기관이 뭐 빠져나간다 한들 이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특징주 삼육물산을 보면서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이제 테마주들 그다음에 여기 반사익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그다음에 강력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쪽 테마에 대해서는 공부와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선취를 빠르게 그다음에 많이 좀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매수일 7월 12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8,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7.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는 터치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요. 자, 오늘 보니까요. 오늘은 약보합에 마감을 0.66% 하락을 하면서 37,6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25.50% 싹 쏘아 올리면서 그때 AS 해주셨잖아요. 그때 네. 어느 라인만 좀 지켜주면 일단은 분할 매도 전략 주시면서 이렇게 좀 가져가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좀 고가 이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약간 좀 애를 좀 태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한번 쏴버려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다 팔아버리면 맞아요.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매물대를 좀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슈가 뭐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그 일진 복합 소재 자회사를 통해서 현대차와 그 수소차 관계가 좀 있었고 과거부터 이제 수소차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일진다이아가 이렇게 잘 올라갔었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일본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탄소섬유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일진다이아도 새로운 또 테마,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테마가 또 쌓여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상한가 가까이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부터 이제 차트가 안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위쪽으로 단기 평선 끌어당기고 있고 대략 한 36,000원 쪽에다가 이제 뭐 방어선을 좀 새로 만들어가면서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넉넉하게 본다고 하면 뭐 35,000원 혹은 뭐 이제 35,500원 이렇게 좀 잡아놓으시고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되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라서 조금 더 보시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의 이제 진입 접근으로 하기에는 약간은 좀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가격대에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도는 충분히 진행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 좀 봤으면 좋을까요? 제가 최초에 잡아드렸던 가격이 이제
38,000원이고 38,000원이 한 2번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볼 때는 한 42,000원 혹은 뭐 42,500원 여기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가져가는 데는 분명히 좀 익절가는 지키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ISC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7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9.68%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1,2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도요, 일본과 관련해서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요, 아직까지는 목표가 달성 못했거든요. 가져가도 되겠죠? 네.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리는 종목인데 네. ISC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인데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뭐 아직까지 목표가가 달성이 되진 않았지만은 오늘 뭐 10%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지금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더 이제 목표가까지 좀 힘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에서 좀 AS를 하게 됐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그다음에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렸었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 아래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10,000원 부근이 온다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좀 빠르게 수익 챙기실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게 이제 9,000원대 있는 주가랑 그다음에 10,000원대를 이제 넘어간다고 하면은 한 호가의 단위가 이제 확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10,000원대가 넘어가고 10,000원 초반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한호가가 올라갈 때 퍼센테이지가 좀 세게 붙고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제 수익률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죠. 그다음에 오히려 9,000원대로 빠질 때는 방어력이 좀 더 잘 잡히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10,000원, 1,200원대까지 넘어가면서 마감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만들어놨었던 이런 저항선들 이평선까지 위쪽으로 종가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할 매도 목표가는 달성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향해서 좀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이제 방송에서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 그대로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의 힘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앞으로 또 더 좋은 그런 수익률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는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ISC는 목표가 12,000원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PNE 솔루션입니다. 매수일 7월 1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6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약간 오늘 심쿵한 종목이에요. 갑자기 장 초반에 뚝 떨어져가지고 11,500원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나마 또 바로 또 올라오면서 3.5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내일이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면서 쭉쭉 좀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서 좀 걱정이 돼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이 종목이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린 편이어서 손절가를 한번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은 오늘 사실 손절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AS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일단은 안심하고 이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AS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N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차 이제 전제 들어가는 후 공정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도 이제 매출 실적이 계속 이제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일본 반사익 수혜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을 봤을 때 PNE 솔루션도 관련 흐름들이 만약에 이슈가 붙어준다면 충분히 또 수급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반사익 수혜 종목들의 공통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사마전기라는 이제 기업이 일본 반사이익 수혜 종목으로 엮이면서 MLCC 관련 종목으로 엮였죠. 근데 사실 이 종목이 과거에 작년이었죠. 바로 작년에 고점 52,7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사마전기가 사실상 원래는 전기차 관련 종목이었다가 이번에 약간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MLCC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60% 70% 정도 상승세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반사익 수혜주 중에서 후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한 100% 넘게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후성 역시도 작년에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2017년도, 2018년도 쌍봉 맞고 떨어졌지만 이 기업 역시도 전기차 관련 이슈가 붙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함께 흐름을 보자면 캠트로스 역시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슈가 붙었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일본 반사의 수혜 이슈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 80%대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 P&E솔루션도 전기차 관련 종목이었다라는 과거의 이제 이력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에서는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제 목표 구간을 일단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4,000 구간 매물대까지 잡아드렸는데 우리는 오히려 좀 돌파 흐름을 보면서 16,500원까지도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되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게요. 갤럭시 폴드 저도 궁금했는데 나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또 나오려고 하나 봐요. 네, 그 갤럭시 폴드가 이제 화면이 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발견이 돼서 출시일이 많이 이제 늦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하웨이 쪽에서도 폴더블 폰 이제 중국 쪽에서 공식 인증이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웨이도 9월 달에 좀 늦게 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인 그런 인증을 하는 과정이 좀 빨리 끝난 관계로 하웨이 쪽에서 좀 더 보다 먼저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갤럭시 폴드는 언제 출시를 하는 거야?라고 봤더니 최근에 갤럭시 폴드가 거의 이제 수정을 다 마치고 이제 출시가 임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출시일을 잡는 거 자체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일본 반도체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이런 갤럭시 폴드 쪽에도 그런 이제 만약에 일본 규제하는 그런 지금 반사의 수혜 종목들 엮여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감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규제를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폴더블 폰 출시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쪽에서 오히려 선을 그었었죠. 삼성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불화 폴리 이미드 불소 함량이 낮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상관없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가 나오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디램 관련돼서 새로운 뭐 디램도 지금 뭐 개발을 해서 양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기술 부품 섹터 종목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요즘 그래핀에 관련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래핀이 꿈의 신소재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또 우리에게 꿈의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뭐 국일 제재가 거의 한 500%가 네. 넘게 올라가면서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히토류 그리고 그래핀 이런 뭔가 대체제는 그런 신소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꿈의 신소재, 이 그래핀이 배터리와 만나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핸드폰에 사용되고 있는 게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난번에 이제 뭐 1년 전, 과거 2년 전 이럴 때 이제 폭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그래핀 관련 기술과 배터리가 이제 만났을 때 우리 시너지를 내면서 충전 시간 자체도 뭐 원래는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한 12분 정도로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열을 받는 것도 60도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된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쪽에서 이런 협력 개발을 하면서 그래핀 관련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만 들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살짝, 두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은 아이 너무 쉽습니다. 예, 아이 너무 쉽습니다. 아이 너무 쉽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기님, 아이 네? 너무 쉽다. 뭘까요? 아, 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대충 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핀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구릴제지부터 해가지고 뭐 DMS, 뭐 상보, XINC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갤럭시 폴드 혹은 뭐 이제 플렉서블, OLED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상보라는 종목을 좀 하나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그래핀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종목이 뭐 이제 뭐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고요. 뭐 아이쉽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종목인데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핀 이슈를 다른 종목들처럼 막 되게 강하게 이제 받진 않았었는데 과거에 이제 그 올라갔었던 특징주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갤럭시 노트 10에 그 리튬 이온 그 배터리 대신에 뭐 그래핀 이온 관련된 그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로 좀 이어지면서 관련주 그다음에 특징주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지금 매물대를 확 돌파를 하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리, 그다음에 지금 뭐 새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좀 상보보다는 매력적인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쉽다라는 게 설마 이거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문자를 많이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보 아니면은 아이 컴포넌트인가 둘 중에 한 종목이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지금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그 맥점을 딱 잡고 오신 거예요? 네, 마이크로 프렌즈도 제가 바로 이제 매수 맥점에서 맞아요, 공략했을 때 맞아요. 단기적으로 한 2거래일 만에 네네. 거의 40%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슷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과거에 마이크로 프렌즈 공략했던 시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 와이프가 매물대에서는 매도 포지션, 근데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강한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마이크로 프렌즈 제가 공략했었을 이제 당시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박스권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에 세력의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구간대를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매물을 소화하면서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로 프렌즈 역시도 그 이후로 제가 매수 맥점에서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37%에서 40% 정도 수익률 얻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노려보셔야 될 거는 급등 직전의 매수 맥점 구간, 주식 와이프가 공략했었던 이런 구간들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아이 컴포넌트입니다. 삼복더위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메시지도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 컴포넌트 정답이요. 라면서 아이 너무 쉽다. 맞습니다.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일본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안 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종목은 사실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이제 미리 매수를 하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취를 해야죠. 제가 7월 초에 그 특징주로 말씀드렸었던 동진 세미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뭐 경인 양행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상한가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뭐 일진 다이아라던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ISC라는 종목을 AS를 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안에만 1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을 분할 매도로 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그 목표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모든 종목들의 특징들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요즘에 제가 히든스탁 나온다고 하면은 수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아베 총리 욕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들밖에 볼 수 없고 오늘 삼육물산으로 특징주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출 규제의 추가 우려에 대한 이런 그 시장의 기대감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테마까지 형성이 돼버렸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뭐 상한가 랠리를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부각이 덜 된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이거는 충분히 다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직은 부각이 안 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탄소섬유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반응이 별로 안 왔는데 이건 앞으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일진다이아가 아쉽게도 음봉이 며칠 나오긴 했지만은 한 방에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그래서 그런 그 특별한 이슈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뉴스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일본이 또 수출 규제가 또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초과 그 집중 노동 그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지금 특별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상황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대체제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들과 앞으로 이게 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우리를 좀 압박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에는 적용을 더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번에 이제 그 아베 총리가 과반수 이상의 그 득표를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장의 흐름들과 뉴스가 흘러가는 모습들도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실질적으로 특징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들 오늘 급등이 나가는 종목들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려서 오히려 더 급등이 나가고 잘 나갔었던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이 되는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이 항상 좀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은 제가 그 히든 종목을 선택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 거기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부각이 덜 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이 3박자가 딱 맞는다. 그렇게 네. 표정 또 그러죠. 실적, 차트, 수급 요 세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나 봐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목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충분히 급등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 실적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주들이 사실 부각을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치주 실적주들이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 부각을 받고 급등으로 이어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과거에 그동안에 실적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는 그 포인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컨센서스에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서프라이즈급 그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튀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적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차트라고 한다면은 다비드가 항상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직 오르지 않고 바닥에서 돌파가 나온 바닥 돌파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음봉
음봉에서 담기 좋은 종목들이고 음봉에서 담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짱대 항봉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게 맞는 그런 패턴으로 종목을 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뭐 수급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코스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의 시장 수급 자체가 개인만 사고 외인 팔고 그다음에 기관 나가고 요즘에 기관은 계속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그 준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역행하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과 그다음에 상한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봤었을 때도 이런 그 세 가지 흐름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같이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섀도우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들어보긴 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뚱뚱뚱뚱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주면 우리가 또 못 쓰니까 국산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국산화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그동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섀도우 마스크가 이제 그 화소를 그 형성을 하는 그런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소형 그다음에 뭐 중형 OLED 여기 공장에 이제 공정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서 11년 동안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와봐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뭐냐면은 삼성 쪽에서 이제 국산화의 속도를 가속화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왔었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 혹은 뭐 이제 관련 삼성에다가 이제 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던가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섀도우 마스크 중소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모멘텀이 붙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섀도우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그동안에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삼성에서 이번에 확실히 그 가속화를 시키겠다 액션과 그다음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거기다가 이제 삼성의 움직임에 맞춰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다고 하면은 우리 그 종목을 과거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불화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그게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이상의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상한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포토리지스 관련된 내용들 그동안의 소재들 이런 부분들은 나왔었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으로 이어졌었던 탄소섬유 관련된 내용들 거기에 이제 부각을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는 늦었지만 결국에는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지금은 이런 순환매가 나가고 있는데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후성 그다음에 캠트로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들처럼 상한가의 흐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아직까지는 다비드 전문가님께 한 분만 보내주셨어요. ENG라고 했는데 번호가 0007, 007 빵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셨고요. 그 아래는 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께 아이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트도 뿅뿅뿅 보이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I 컴포넌트가 정답이 맞았습니다. 자, 전문가님 쉽게 우리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난이도를 너무 이제 실패를 해서 와서 오늘은 정말 쉽게 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이제 I 쉽게 내서 이제 I 컴포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I 컴포넌트 저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이제 분석을 했을 때도 메리트는 있는 지금 흐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바로 이제 앞전 구간이 저항받았었던 이제 매물대 구간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주식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각 수렴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00원 구간만 이제 돌파를 해주더라도 단기적으로 9,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삼각 수렴 라인 구간 내에 있는 바로 전저점 구간대인 7,000원 구간까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I 컴포넌트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9,000원 그리고 손절가 7,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그 3박자가 맞는 종목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셔서 종목을 또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이제 월요일 제가 히든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항상 또 종목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지금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좀 아껴놨던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최대수의 종목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종목은 살짝 좀 묵직하지만 꾸준하게 올라갈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뭐 관망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목이 하루 만에 뭐 상한가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배가 아프셨던 분들, 이걸 살 걸 그랬나 이렇게 좀 후회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종목을 내가 한 번도 혹은 이제 ISC 오늘 급등 나왔을 때 이 종목은 들어봤는데 내가 매수를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지금은 수출 규제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들보다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섀도우 마스크 관련된 이슈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종목이 궁금하고 지금 수익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서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7월 말에 이제 FOMC 쪽에서 금리 인하할 건지 금리 동결할 건지에 대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장세에 맞는 매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동안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많이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또 다비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사실 뭐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느끼실 거예요.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종목들이 그 일반적인 종목들이 그만큼 기대치만큼 잘 안 움직여서 좀 지루하고 루즈하시죠. 근데 지금 제가 AS 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충분히 좋은 상승률과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시장 흐름 대비 먹거리가 충분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가치 종목들, 장기 투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 수출 규제 관련된 그 다음 순환매 종목들만 잘 잡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상한가 종목들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